이 부동산 시장에는 물리적인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자, 우리가 사이클에는 사실 뭐 경제 사이클도 있고 금융 사이클도 있고 또 부동산에도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사이클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물리적인 사이클을 인구의 움직임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세분화시키면은요, 매매 시장 사이클, 네. 임대 시장 사이클, 지역 시장 사이클, 시장마다 전부 다. 그렇죠. 유형별 사이클, 등급별 사이클이 굉장히 틀리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이클은 현재 이렇다. 그러면 세계가 다 그런 줄 아는데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세계가 다 동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나라마다 틀려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클이 한국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미국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0개 주가 있지만 50개 주가 똑같은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아요. 와, 그럼 굉장히 또 복잡하게 다 또 파악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역 시장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물리적인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매매 사이클, 뭐 임대 사이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주기의 변화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처음에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이것이 이제 정순환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순환으로 반복을 하다 역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주로 그 확장이나 공급가인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보통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장 단계에서 공급가인이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긴장된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급량이 부족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550만 채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건데 그러면서 유효 수요가 당연히 축소가 되는 거죠. 예, 금리가 오르니까 예, 그만큼 유효 수요가 축소가 되죠. 그러나 공급량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재고밖에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할 때 공급량, 주택 재고량이 6개월 정도가 있어야지만 균형 잡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택 재고가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완전한 아직까지는 판매자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셀러스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효 수요가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균형 잡힌 시장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급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까지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경우를 우리가 긴장된 균형 상태가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뭐 부동산이 뭐 경기가 안 좋아졌다, 막 박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그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현지 분들은 좀 과장되고 어느 정도 좀 한국에서 풀어보는 그러한 미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2022년은 미국에서는 사실 역전의 한 해였어요. 거기도. 예,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저금리 양적 완화의 시기였고, 역시 금리가 중요하긴 했네요. 예, 중요하죠. 그리고 6월 이후로는 고금리의 시대,
양적 긴축의 시대로 넘어간 한마디로 역전되는 한 해였고 2023년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지역 사이클, 지역 시장 사이클로 해서 상당히 그 부동산 시장이 좀 다르게 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인구의 움직임입니다. 예, 코로나 전부터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인구가 이미 많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코로나라는 그러한 특수성이 그러한 부분들을 가속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미국 부동산 협회 NAR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윤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2023년에는 남동부 지역 그리고 남중부 지역 특히 넘버원 지역이 애틀란타 조지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2023년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인구의 유입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인구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일자리 증가다. 그리고 주별로 GDP가 증가한다. IT 산업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사이클만 비교해 보더라도 애틀란타라든지 달라스 이런 썬벨트 지역 시장에서 동부 쪽, 남동부 쪽, 그 남중부 쪽 그쪽은 예를 들어서 긴장된 균형 상태이거나 판매자 시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가격 충동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이클이 거기는 침체로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이클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또 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인구 이동 흐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그 수요 공급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미국 땅덩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도 대도시에는 당연히 주택이 또 부족한 현상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나 보네요.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몰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대도시는 뭐 뉴욕 네. 그리고 뭐 LA 뭐 시카고 그러나 이제 거기는 확립된 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예, established market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확립된 시장. 네, 거기는 이제 그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들이 확립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미래 가치성은 더 이상 없다고 없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그 인구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쪽이에요. 오히려 왜 코로나라는 특이 현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도시 우리가 그거를 마그네 시장 네. 또는 신규 건설이 확장되는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전평가되고 인구 유입이 많고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러한 곳이 애틀란타, 달라스 그리고 샬럿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 흐름 이동 때문에 그 부동산의 시장도 이제 신도시 새로운 곳을 찾아서 계속 또 변화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